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에서 결국에 4대2로 패배하는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공격 포인트를 또 하나 기록했는데 그 장면은 과연 어떤 장면이었는지 BBC의 해설의 반응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주장으로 나섰고,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의 윙어로 나섰습니다. 일단 최전방에는 히샬리송을 믿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거센 그런 전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웰백의 이 강력한 공격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토트넘에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특히 6분 때 이 웰백이 찬 이 공은 골 기대값이 41%나 되는, 사실상 거의 골에 가까운 장면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이 비카리오 엄청난 선방을 지속적으로 구경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토트넘의 수비가 부실하다라는 증거죠. 일단 BBC에서도 비카리오가 잘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웰백을 잘 막아내는 부분에 주목했지만, 결국에는 브라이튼의 첫 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튼의 첫 골이 기대했던 선수에게 더 터진 게 아니라 흰쉘우드라는 굉장히 어린 선수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티네이저, 이 청소년은 드림랜드, 완전 꿈의 나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젊은 선수인 흰쉘우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1대0 득점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 측면 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튼이 일단 토트넘의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 진영을 거의 버터 자르듯이 들어가 버리죠. 두부 잘리듯이 그냥 토트넘 선수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깥쪽에 있는 흰쉘우드를 발견하고 그대로 이 공 패스가 들어오는 거죠. 흰쉘우드가 이 공을 받고 나서 그대로 아주 강력한 슈팅을 날리면서 토트넘에게 일격을 날립니다.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토트넘 선수들이 흰쉘우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골을 여기서 넣을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선수는 사실은 풀백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슈팅을 해줘가지고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던 토트넘 선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라이튼의 전술적인 의외성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흰쉘우드가 비카리오를 결국에는 뚫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fabulous strike, 진짜 엄청난 슈팅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다는 점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 시간을 제대로 벌어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슈팅을 했죠.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고, 자, 그리고 그 뒤에도 좀 사건이 터집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상대방이 공을 찰 수 있는 상황에서 못 차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간주되어서 페널티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이 아무리 항의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2대0으로 상대가 앞서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코너킥 상황에서 데니 웰백이 공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이제 끌어내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옐로 카드를 받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클루셉스키의 이번 시즌 5번째 옐로 카드로 다음 경기에 클루셉스키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겹겹의 불운인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심판들이 최근에 이제 이 셔츠를 당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카드를 준 지 되게 오래됐다라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트넘이 이 셔츠를 잡아당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파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내주게 된 것, 이 부분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좀 놀라웠다라고 하는 상대팀 팬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좀 이례적인 사례였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BBC에서는 그래도 2대0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트넘의 공격력을 주목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쉬운 상황들만 있었습니다. 이 전반전 막판에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손흥민전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약간 뜨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프타임이 이제 2대0으로 끝났고, BBC에서는 토트넘이 하프타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토트넘이 7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유효 슈팅이 0개였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전반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실망하고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뻐 보인다라고 이제 BBC에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시작하면서 히샬리송의 어떤 슈팅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히샬리송한테 준 이 공, 이 공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골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언럭키, 운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그 뒤에 히샬리송은 또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에 걸리기도 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측면에서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히샬리송한테 공을 줬고, 히샬리송이 이 공을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골을 넣나 싶었는데 옵사이드.
야, 진짜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런데 또 옵사이드가 발생했습니다.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찰 노릇인데, 두 번째 옵사이드는 어떤 장면이냐면 클루셉스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마무리를 또 했거든요. 또 골을 넣었는데 또 이제 옵사이드. 야,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운에 불운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브라이튼에게는 굉장한 골이 터집니다. 스터너. 이 스터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상대방을 완전 기절시킬 만한, 기절 초풍할 만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투피난의 원더골을 조명했는데, 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에스투피난이 꽤 먼 거리에서 공을 잡았죠. 근데 여기서 슈팅을 바로 날립니다. 근데 이게 궤적이, 야, 이 비카리오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원더골이 터지죠. 야, 다른 화면으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브라이튼의 추가골이 터져서 3대 0으로 달아났는데, 야, 교체에 들어온 로셀소가 토트넘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방에게 백태클을 날리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내주게 됩니다. 이 골까지 들어가면서 브라이튼은 4대 0으로 토트넘을 앞서가게 됩니다. 4대 0으로 앞서가면 이제 팬들 떠나죠. 토트넘 팬들은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그런데 오히려 이때부터 토트넘 반격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시작은 벨리즈가 알렸는데요. 브래넌 존슨의 자리에 교체에 들어온 알레오 벨리즈는 일단은 클루셉스키가 얻어낸 이 공, 그리고 손흥민한테 연결되었던 이 공이 이제 벨리즈에게 크로스로 날라왔고, 벨리즈가 심플 피니쉬, 아주 단순한 마무리를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장면 살펴보면은 일단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여기에서 덩크가 굉장히 무리한 태클을 하면서 클루셉스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야 할 텐데, 여튼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가운데 있는 벨리즈를 본 것이죠. 자, 이 판단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이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 패스를 너무 안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야가 굉장히 좁았는데, 손흥민 선수만큼은 여하튼 팀에서 가장 베테랑인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볼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을 받은 벨리즈는 약간 퍼스트 터치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마무리를 해내면서 결국에 팀의 첫 골, 그리고 0패를 면하는 소중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 들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진짜 손흥민이 윙어도 아니고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이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해야 된다. 진짜 이런 부분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이 토트넘은 정말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벨리즈의 골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벨리즈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에 와서 자신의 진가를 아직 증명할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속상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추가골을 하나 더 넣습니다. BBC에서는 설마? 라고 하는 이제 반응이 터져 나왔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에는 크로스로 이어진 이 공격, 이게 결국에는 벤 데이비스의 머리에 맞고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추가골이 터진 것이죠. 야, 진짜 엄청난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진짜 4골이나 뒤처진 상태였지만 거의 뭐 3분 만에 3골을 넣을 뻔했던 굉장히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incredible, 진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토트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혹시?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BBC도 9minutes added on, 9분이 더 추가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골은 없었습니다. 결국엔 4대2로 마무리됐고, 이 경기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페널티킥 2골,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생겼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뭐 물론 페널티킥이 안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페널티킥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 뭐 딱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할 건 없는데, 이 슈팅 2개도 사실은 원더골이거나 아니면 토트넘이 애초에 막을 생각이 없었던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이 뒤에 거는 원더골이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골은 이제 예상도 못한 선수의 풀백의 골이었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원더골 2개 그리고 페널티킥 2개로 억까를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처참한 경기였죠. BBC를 통해서 팬들은 토트넘이 아스날처럼 돼버렸다. 작년에 이제 아스날이 우승 경쟁을 하다가 이제 망했죠. 맨시티한테 이제 역전을 당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스날 팬인가 봐요. 우리 우승 경쟁이 빨리 무너지는 걸 보니까 뭐 차라리 기분이 좋다. 최근에 웨스트햄이 아스날에게 2대 0으로 졌습니다. 방금 경기가 확실하게 끝났고 웨스트햄이 2골을 아스날을 상대로 몰아 넣으면서 아스날이 결국에 지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웃을 만한 일 그래도 하나는 생겼네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장면이 이제 그 BBC에 보도가 됐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경기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플레이하고 싶은 수준 근처에도 못 온 경기력이었다.
물론 뭐 실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뭐 다음 경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지적질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전반전과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 이때는 뭔가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전부 다 경쟁력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어떤 팀이든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빅 웨이크업 콜. 진짜 정신 차리라는 웨이크업 콜이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선수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이 첫 번째 전반전은 그냥 우리의 게임이 아니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니었다. 아예 뭐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진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짜 큰 걸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손흥민 선수였고 자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팀이 조금 더 지친 팀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쳤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 이제 주전 선수들은 너무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너무 제대로 못 뛴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상대방은 좋은 팀이었고 그리고 선수들은 열심히 했다. 뭐 페널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뭔가 이렇게 크게 부상당할 만한 상황에서는 VAR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참 어메이징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꼰 거죠. 뭐 페널티 자체에 대해서 비꼰 건 아닌데 마지막에 뭐 대한 클루셉스키가 이제 태클을 당해가지고 스터드에 찍혔거나 이럴 때는 VAR을 안 돌리고 우리한테만 VAR은 돌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난 부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긍정적인 것들은 이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레비 회장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라. 우리 선수들의 한계가 이 정도다. 힐? 그냥 이 정도다. 클루셉스키? 뭐 물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비호를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선수들의 어떤 수준이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수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전혀 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어려운 12월 일정 어쨌건 3연승을 기록한 것도 대단한데 이번 경기를 4대2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 실점의 장면들이 토트넘에게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나 상대가 너무 잘한 그런 장면들이었기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 좀 힘들겠지만 1월에 이 선수들이 보강될 때까지는 좀 힘든 경기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는 여하튼 상위권 팀이 아니라 하위권 팀인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토트넘의 이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